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건 알죠? 원의 둘레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정의가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거, 이게 원주율이죠. 근데 이제 원주율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계산이 없고, 지금은 컴퓨터로나 해봐야 할 수 있는 계산인데, 원주율을 파이라고 읽죠. 파이. 무리수예요. 끝나지 않고 외우는 사람들 있던데 3.14, 1592, 뭐 6535 뭐 이렇게 쭉 외우는 사람 있던데 모르겠어요. 외워야 되는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3.14 정도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원의 넓이, 원의 둘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3.14를 일일이 곱했어. 맞아요? 시험 문제 원주율을 3.1이라 하자 하면 3.1을 곱했고, 원주율을 3이라 하자 그럼 3을 곱했고, 3.14라 하자 하면 3.14 곱했단 말이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3.14를 곱했어. 중학교 때는 안 곱해요. 3.14를 곱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그냥 몇 파이 하면 돼요. 알았죠? 몇 파이.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의 둘레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 그냥 10파이인 거야. 지름 파이 혹은 2파이 r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요 정의에서부터 나왔죠. 원의 둘레가 L이면 파이에다가 지름을 곱하는 거예요. 지름. 이렇게. 근데 순서상 수부터 쓰는 거니까 수, 그 다음 문자 이렇게 쓰는 거죠. 2파이r. 그렇죠? 대문자로 안 쓰고 2파이r 이렇게 할까요? 2파이r. 외우고 있죠.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의 넓이는 그렇지. 반지름 3.14였죠. 우리는 이제 파이r 제곱.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내 넓이는 얼마야? 5, 25파이라고 쓰면 돼. 25 곱하기 3.14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초등학생들 원의 넓이 하는 걸 내가 가르쳐 봤거든요. 우리 집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3.14를 다 곱하더라고. 야,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못하겠더라고. 왜 3.14를 다 곱하고 있는지. 그냥 파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게 훨씬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25파이 이렇게 합니다. 자,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외워가지고 원의 둘레와 넓이를 차근차근 구해보자. 보시면 1번 둘레를 구해보자. 둘레 그냥 L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둘레라고 쓰든 L이라고 하든 여러분 맘이에요. 자, 둘레는 16파이고요. 넓이는 16파이예요. 물론 단위가 달라요.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간혹 물어보는 애들 있어. 이거 둘레랑 넓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지. 근데 단위가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번 저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큰 원 더하기 작은 원이죠. 뭐라고요? 큰 원 더하기 작은 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둘레가 10파이와 4파이를 더해야 되죠. 14파이예요. 그 다음에 넓이는 큰 원 빼기 작은 원이죠. 이번에는 작은 원을 빼줘야 되네. 55, 25파이, 22, 4파이. 그래서 21파이. 물론 단위는 또 달라요. 얘는 센티미터고 얘는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간단하잖아요? 자, 1-1번 해보세요. 둘레랑 넓이를 구해봐요. 이제부터 모양이 조금씩 이상한 모양들이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원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좀 복잡한 느낌의 원이 나와죠. 그걸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되 3.14는 곱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구해지나요?
잘 되나요? 맞았어요? 됐어요? 잘 안 되는 거. 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거 없는 거죠? 이거 원의 둘레인데 저건 반원의 둘레니까 원 둘레의 절반에다가 저 지름을 더해줘야 되고요. 그쵸? 얘랑 얘는 계산이 안 돼요. 더하기가 안 되니까 그대로 두고 끝. 그 다음에 이런 거 쓸 때 답을 쓸 때 5파이 플러스 10 cm 이렇게 써요. 저 수 하나를 괄호로 쳐가지고 하나의 수처럼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써요. 이거는 반원이니까 5, 25파이의 절반.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둘레는 큰 원의 둘레랑 작은 원의 둘레를 다 더하는 거니까 큰 원의 둘레가 12파이, 작은 원의 둘레가 6파이 더해서 18파이고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27파이다. 잘 되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 된다고 생각할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해보죠. 부채꼴은 전체 원 대비 중심각이 몇 도냐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원의 둘레가 이만큼인데 그리고 요만큼의 둘레가 2파이 r이란 말이죠. 2파이 r.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잘랐어. 같은 크기의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뭐 x도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그 중에 요만큼만 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만큼만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비례식으로 푼다는 거죠. 호의 길이가 우리가 호의 길이 부채꼴이라는 말은 생각할까요? 호의 길이랑 원 둘레가 이제 대응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호의 길이는 몇 도인지 중심각이 x도죠. 원의 둘레는 360도죠. 그래서 전체 대비 얘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 전체 둘레 대비 360도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인데 외항의 곱에 얘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360도 중에 몇 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이 각도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각도로 나올 거예요. 60도면 6분의 1, 90도면 4분의 1, 뭐 이렇게 45도면 8분의 1, 135도면 8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계산이 빨리빨리 되어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요 비율 360 대비 몇 도의 비율인가 이거가 중요합니다. 이걸 곱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원의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원의 넓이도 이거에 비례하게. 그래서 여기 뭐 부채꼴의 넓이 이게 원의 넓이 이것만 바뀌어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써보면 원래 원의 넓이 대비 360도 중에 몇 도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또 배웠죠, 그죠? 배우긴 했었죠. 3.14로 했었지만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자. 호의 길이는 원래 12파이에 360도 중에 150도야. 그쵸? 도는 생략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계산이 어떤 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게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꼭 그거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0만 떼고 12만 이렇게 나누면 3이니까 3하고 15는 5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66, 36파이에 역시 360도에 15예요. 그쵸? 이번에는 아예 0을 떼고 했어요. 자, 36을 먼저 나누면 15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저게 호의 길이는 18파이에 360도 중에 240도는 3분의 2죠. 이게 지금 3분의 2예요. 120도가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약분을 해서 6이 12파이 이렇게 되고요. 넓이도 99, 81파이에 바로 3분의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약분하고 54파이 이렇게 구해줘요. 괜찮니? 해보죠. 2-1번하고 2-2번 이렇게 세 문제를 해보세요. 많이 복잡한 계산 아니니까 침착하게 해보셔라. 답이 잘 나오나요?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좀 헷갈리나요? 다 했어요? 네, 2-1번부터 볼게요. 반지름이 11짜리이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이라고 했는데 그림 안 그려봐도 되죠? 30도면 360도 중에 30도는 1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원의 둘레가 24파인데 그거의 12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되고요. 넓이는 12 곱하면 144. 혹시 제곱수는 20까지는 외우고 있나요? 11, 11, 12, 12, 13, 13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11제곱, 12제곱, 13제곱, 14제곱, 15제곱, 그 다음에 16제곱, 17제곱, 18제곱, 19제곱, 20제곱 이렇게 약 거의 뭐 30씩 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해보면 끝에 자릿수는 알잖아요. 1, 1은 1이고 2, 2는 4고 3, 3은 9고 4, 4는 16이고 5, 5는 25고 그래서 끝에 자리는 5, 25, 66, 36, 77, 40, 28, 9인데
3249 왜 이러냐? 289 324예요. 이상하게 썼네. 8864 9981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거의 약 30 정도씩 커지는 느낌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20의 제곱까지는 많이 나오니까 169, 196 반대로 하면 되고 256은 많이 익숙하죠. 256 그쵸? 여러분 휴대폰 써보면 256GB 이렇게 512GB 아니에요? 2의 8제곱 익숙할 텐데 그 다음에 289, 324, 361까지 외우시면 좋겠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12의 제곱 144파이에 12분의 1이니까 12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모양을 보면 저거는 둘레가 큰 호, 작은 호, 반지름의 일부 2개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큰 호가 8의 2배인 16파이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8파이에 6분의 1 이렇게 되고 저쪽에 4, 저쪽에 4 이렇게 더해서 8을 더해야 되죠. 근데 이거 더할 때 6분의 16, 6분의 8 하면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2로밖에 약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6분의 1 하고 16파이랑 8파이를 더하는 거죠. 어차피 6분의 1 둘 다 할 거니까 더하면 24파이죠. 24는 6으로 나눠지니까 4파이 그리고 더하기 8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넓이도 이제 88 64파이에 44 16파이인데 64 빼기 16이 이제 48파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64파이 빼기 16파이를 해준 거에 6분의 1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48은 6으로 나눠지니까 6, 8, 48 이렇게 해서 8파이 괜찮죠? 그 다음에 저 녀석은 둘레가 호 하나랑 6, 6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6, 6은 12고 호 하나가 12파이의 4분의 1 90도니까 4분원이잖아요. 4분원이 4원을 4조각 낸 거라는 거 알죠? 4조각 낸 것 중에 하나이니까 여기가 3파이 12 이렇게 더하고 저 넓이는 정사각형에서 저 부채꼴 빼는 거니까 정사각형 36파이의 4분원 그쵸? 9파이 빼는 거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 테스트 이런 거예요. 오늘 테스트 볼게.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 이제 호의 길이를 알면 중심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중심각을 알고 반지름을 알고 그런 다음에 원의 넓이까지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구하라고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줄 테니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둘레랑 넓이 중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을 하나 더 외우네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알 때 넓이는 S는 2분의 1 RL입니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다. 자, 뭐 L은 보면 우리가 2파이 R 곱하기 360도 중에 X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L을 하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돼서 잘 보시면 2이 약분되고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RL 2분의 1 RL L 이거잖아요. L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L을 구하는데 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RL이라고 외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또 나와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그때는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유도되는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외워야 돼요. 2분의 1 RL.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저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 부채꼴을 피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붙였어. 지그재그로. 너무 점점 커지네. 점점 커지네. 커지면 안 되고 이거를 굉장히 얇게 많이 잘랐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많이 얇게 자르면 이게 그냥 실처럼 된 것들에 이렇게 선들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이렇게 되겠죠. 이걸 진짜 얇게 자르면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뭐랑 같아요? 피자의 반지름과 같을 거 아니에요? 반지름 맞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록볼록한 거가 일직선처럼 얇게 자라지면 이게 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 그쵸? 그리고 이게 뭐 평행사변형이 되든 직사각형이 되든인데 이게 직사각형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선처럼 자르면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왜? 위쪽 도우가 있고 아래쪽 도우가 있는 거 아니야? 위로 볼록볼록 아래로 볼록볼록 합쳐서 L이니까 여기가 2분의 L이죠. 어때요? 맞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 RL이 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청 얇게 자르면 저 피자를 엄청 얇게 잘라가지고 선들을 쭉 모아다가 하면 그 면적은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게 2분의 1L과 R을 곱한 만큼으로 될 것이다. 알겠죠? 재밌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2분의 1 RL 호의 길이 알려주면 이것까지는 외운다. 중심각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이 공식을 쓸 수도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자 봐봐. 적용해보죠. 3번 2분의 1 RL 넓이를 구해볼래? 그랬어요. 넓이는 2분의 1 RL 그래서 약분하면 10파이 엄청 쉬워져. 그렇죠? 2번 넓이는 2분의 1 RL 그래서 40파이 외우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공식을. 자 3-1, 2번 해보세요. 이거는 아까보다 더 쉬우니까 순식간에 하지 않을까. 다 구했습니까? 다 맞게 구했어요? 딱히 설명 필요 없죠? 마지막 거만 좀 헷갈리나? 2분의 1 RL이라고 쓰는 거예요. 미지수 L 그게 넓이가 15파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3, 5파이 3에다 5파이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요 모양들 있잖아요. 색칠한 부분 특이한 모양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런 모양은 얘한테서 얘 부채꼴에서 삼각형 뺀다. 이런 모양은 아까 구한 그 부채꼴 빼기 삼각형의 2배다. 요런 모양을 나오면 요거는 아나? 요렇게 잘라서 여기 두 조각을 여기다 붙이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훨씬 쉽게 되고 요런 거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요런 모양 이상한 태극 일부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을 할 때 이 반원하고 요 부채꼴을 더한 다음에 누굴 빼는 거야? 요 반원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원이랑 원래 이 반원이랑 넓이가 같아서 없어지고 나면 그냥 이 작은 부채꼴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밌죠? 그죠? 이거 기억해두면 일일이 다 계산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특히 6번 같은 거 그냥 삼각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어려워 보이는 거 있나? 어려워 보이는 게 없나? 어려워 보이는 거 있어요? 아, 이거 해볼까요? 아, 둘레네 그냥. 둘레면 쉽고 넓이는 어려워 보이는 게 없네. 그죠? 할 수 있겠죠? 아, 이 문제 해볼까요? 요거 강아지 메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서술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10법 8짜리인 울타리가 있는데 강아지 끈을 10m짜리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8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강아지 끈은 10짜리예요. 그러면 정확히 요거랑 여기가 10이니까 이거랑 2배만큼으로 딱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강아지가 제일 멀리 오면. 그런데 강아지가 줄을 가지고 이렇게 슉 돌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강아지가 그 여기도 10m니까 이 여기까지 딱 올 수 있어요. 이 끝까지 딱 올 수 있고 반원을 그려서 그런 다음에 얘가 강아지가 이렇게 계속 가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가면 2m가 남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라서 그러면 그 2m만큼 강아지가 더 가서 여기가 2m만큼 이 영역만큼 더 추가로 강아지의 활동 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보니까 1, 2, 3, 4분의 3 원이죠. 그쵸? 10 파이에다가 100 파이에다가 4분의 3 원 더하기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죠. 2, 4파이에 4분의 1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파이 곱하기 3이고 이게 4가 약분되면 25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 그래서 76파이가 강아지가 차지할 수 있는 경우. 이거가 학교에서 많이 내는 문제일 거예요. 학교 시험이나 이런 때. 근데 이 모양을 다르게 할 때가 있어. 요 가운데 이 채소밭 같이 생긴 이거, 꽃밭 같이 생긴 이거를 삼각형으로 줄 때도 있어. 삼각형으로 줄 때도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으로 준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으로 주고 정삼각형이 뭐 8m, 여기도 8m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강아지는 10m짜리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0m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오고 2m 남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2m만큼 더 오겠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가 2m만큼. 근데 여기가 이제 120도인 거죠. 120도짜리 부채꼴 2개를 추가로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60도일 테니까 정삼각형이면 요만큼은 300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큰 원이 있고 작은 부채꼴이 120도짜리가 2개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까지 나오긴 한단 말이죠. 어떤 모양의 밭이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을 내기도 해요. 오각형은 한 각이 정오각형은 108도라서 그렇게 정육각형짜리도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 왜 그렇게까지 이상한 밭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라는 거죠. 하면 자신 있게 해내면 되겠습니다. 원과 부채꼴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 3개 외우고 끝난 셈이죠. 원과 부채꼴은 공식 3개 외웠어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다.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다. 그 다음에 2분의 1 RL이라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됐죠? 이제 다면체 회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끝나고 있어. 네? 숙제가 너무 많아져서?
빨리빨리 하고 좀 빨리 끝나면 유형편을 같이 풀어볼게요. 유형편을 앞에서부터 조금씩 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것들 풀어주도록 할게요. 좀 빨리 끝나면. 자, 다면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다.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해요.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 면 개수로 이름을 붙여요.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이런 식으로 면의 개수. 여러분한테는 제일 익숙한 면체는 6면체죠. 주사위가 6면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6면체고 면이라는 것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 하나하나를 면이라고 해요. 면은 F를 쓰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일 건데 F를 쓰고요. 얼굴이죠. 얼굴, 페이스, 면, 네 면상 뭐 이럴 때 면 하잖아요. 그 얼굴 모양새를 면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조금 면상을 약간 이상한 말로 쓰는데 사실 면상은 좋은 말이잖아요. 얼굴의 형상, 얼굴의 모양을 면상이라고 해요. 거기에다 네 면상 그래서 조금 이상한 어감을 주는데 페이스를 써서 F를 쓰고요. 나중에 이제 모서리는 그 합동에서는 사이드를 변을 가지고 영어로 썼잖아요. 여기에 모서리는 엣지를 써요. 엣지. 이 엣지가 이 끝에 모서리를 말하는 거죠. 탁구 쳐봤나? 탁구 칠 때 공이 이렇게 그 상대방 영역에 정확히 안 맞고 끝에 살짝 탁 걸려갖고 나갈 때 엣지. 그 엣지예요. 옷을 뭐 좀 엣지 있게 입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무튼 그 각을 살려 입을 때 뭐 모서리를 살린다? 아무튼 그런 건데 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나중에 이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상한 단어예요. 이거는 뾰족한이라고 해서 V를 써요. 내가 왜 이거를 알려주냐면 나중에 오일러 공식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정다면체 외울 때 정다면체 그 외워야 하는 그 표 하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려면 이 오일러 공식 그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V 빼기 2 플러스 F가 2가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로 확인을 할 건데 이게 꼭지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해서 항상 2가 나오게끔 되는 이게 정다면체의 꼭지점과 면과 모서리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기억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아무튼 면이 있고 모서리는 변이에요. 변. 뭐 다각형의 변. 꼭지점은 요 뾰족뾰족한 곳 있죠. 다각형의 꼭지점이 곧 입체 도형의 꼭지점이에요. 알겠죠?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는 다각형이 아닌 원이나 곡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은 다면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있죠? 이건 다면체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입체 도형은 저런 입체 도형, 원기둥, 원뿔, 구 같은 입체 도형. 나중에 배우는데 회전체라고 불러요. 회전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도자기를 돌리듯이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도형. 그러니까 각지지 않은 꼭지점이 없잖아요. 저거는 원뿔은 지금 꼭지가 위에 하나 있죠. 쉬는 시간 언제일까요? 쉬는 시간 한 7분 정도고요. 네. 60분 되면 쉬시는 거예요? 에어컨 한번 확인하시고. 네. 지금 안 시원하죠? 조금 그렇긴 한데.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일찍 틀어놔도 좀 시원하지 않아요? 저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우리 여기 한다. 강민이가 좀 일찍 틀어놨어. 나보다 더 일찍 왔더라. 어쨌거나 다면체가 아닌 녀석, 그러니까 뾰족한 게 있냐 없냐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부러진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회전체고요. 구부러진 면이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딱딱 면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것만 다면체예요. 알겠죠? 자 보자. 다면체를 설마 못 고르진 않겠지. 자 다면체를 골라보자. 누가 다면체니?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이게 몇 면체니? 라고 물어보면 기역은 4면체예요. 면이 4개니까. 이거는 몇 면체일 것 같아요? 6번. 아 디귿. 6면체예요. 말을 해버렸어. 6면체예요. 이거 몇 면체게요? 5면체예요. 어떻게 잘 센다? 옆면이 3개, 위에 아래 2개 해서 5면체예요. 저게 삼각형인데 왜 5면체예요? 이러지 말고 면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5면체입니다. 자,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5면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면의 개수는 5개인가요? 5면체인데 5개겠죠. 5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는 위에 셋, 아래 셋, 6개. 맞죠? 모서리는 위에 셋, 내려오는 거 셋, 바닥에 셋, 9개죠. 아, 틀렸네요. 꼭지점 A에 모인 면의 개수는 위, 옆에 이렇게 3개 모여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죠. 1-2번. 다음 그림의 다면체는 몇 면체인가요? 이거 몇 면체 같아요? 7면체예요. 뒤, 옆, 아래 3면이고 여기 삼각형 모양 작은 삼각형 3면이 있고 요 큰 삼각형이 있어서 7면체죠. 잘 세네요. 7면체입니다. 사각형인 모양이 3개 있어요. 사각형인 모양이 이렇게 하나, 여기 뒤에 둘, 바닥에 이렇게 셋 있고요. 4면체죠. 사각형이 3개죠. 3면체죠. 그 다음에 위에 넷, 그 다음에 5 이렇게,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고 큰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로 7면체예요. 못 세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못 셌네. 너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못 세겠으면 처음부터 그려보시면 돼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그려면 잘 세지거든요. 이게 잘 안 세지는 애들. 그러니까 이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약한데요. 그래도 그려보는 게 그나마 잘 세지는 방법. 뒤에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이 몇 개 있고 3개 있고 바닥을 3개를 그리고 위에 삼각형도 뚜껑처럼 이렇게 3개를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덮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차근차근 완성해 보라. 너네 그냥 보고도 잘 세는데 뭐. 7면체. 자, 다면체의 종류. 아무래도 에어컨 점검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빨리 말하고 끝낼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면체는 이름이 이제 몇 면체로 불리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이름을 붙여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렇게 3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기둥은 밑면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밑면만 있어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인데 말장난으로 윗면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밑면만 있어요. 이상하죠? 위에 있고 분명히 아래에 있고 하는데 이거 둘 다 밑면이에요. 알았죠? 두 밑면이에요. 뒤집으면 얘도 밑면이고 얘도 밑면이니까. 알았어? 윗면이 없어요. 알았죠? 두 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각불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를 각불이라고 해요.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어야 돼. 옆면이 모두 삼각형. 중요한 건 이거죠. 옆면이 모두 삼각형. 이름 붙일 때 밑면의 이름을 보고서 붙여요.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이 사각불이면 사각불, 오각이면 오각불. 자, 뿔 때는 각불을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다면체예요. 알겠죠? 그런데 각불은 쌤 이렇게 밑면이 원래 있던 거에서 잘라서 만든 건데 위에도 밑면인가요? 라고 생각하겠지. 위에도 밑면이에요.
잘라서 생긴 그 작은 도형도 밑면이에요. 그러니까 윗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약간 어떤 학교에서 그거를 그 선생님들이 애들 착각하게끔 윗면이 뭐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모두 밑면이에요. 알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말장난하는 선생님을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면, 밑면입니다. 그리고 옆면. 그러니까 밑면하고 옆면만 있어요. 알았죠? 윗면 이런 건 없어요. 자, 뿔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밑면의 개수는 2개, 1개, 2개예요. 둘 다 밑면이라서 그래요. 이거 밑면의 개수는 2개, 1개,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고요. 밑면의 모양을 보고서 N각뿔, N각기둥, N각뿔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알았죠? 직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얘는 셀 줄 알아야 되는데 옆면 플러스 옆면 개수가 n개거든요. n개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n개 플러스 1. 왜? 밑면이 하나만 있으니까. 이것도 n개 플러스 2예요. 밑면이 2개라서. 그러니까 요걸 더하는 거예요. 요걸. n개에다가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면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되겠어요? 이거 2개 빨리 풀고 쉴게요. 봐봐. 다면체 중에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뿔 때는 3 플러스 2, 오각기둥은 5 플러스 2,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6 플러스 2. 직육면체? 육면체는 6면이죠. 그냥 미안. 4번 칠각뿔은 7 플러스 1, 그 다음에 5번 오각뿔 때는 5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가장 많은 건 이 친구네요. 그렇죠? 되겠니? 자, 2-1번 다면체 중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은 것은 이라 그랬네. 1번 사각뿔 때 면은 4 플러스 2. 근데 꼭지점은 사각뿔 때니까 4, 4, 8 이렇게 되겠죠. 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육각기둥은 면이 6개, 그 다음에 위에 4개, 8개. 그쵸?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육각뿔은 면이 6개 플러스 1, 그 다음에 꼭지점은 6개 플러스 1 해서 얘가 같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팔각뿔 때는 8 플러스 2 면의 개수, 뿔 때가 8개, 16개 이거 다르죠? 그 다음에 구각기둥은 9개 플러스 2, 그 다음에 9개, 18개 이거 다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릴 수 있겠죠? 조금 쉬었다가 해볼게요.